부영아파트의 하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웅천 부영아파트 세대의 30%가 집 내부 하자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값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떨어져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양파를 수확해봤자 인건비도 건질 수 없다며 산지밭을 갈아엎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로 무안공항의 국제노선 운항이 끊긴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제선 재취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졸속 이전을 반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갑작스런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24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2,146명, 순천에서 2,428명, 광양 1,154명, 고흥 392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까지 여수에서 2,280명, 순천에서 2,000명, 광양에서 820명, 고흥에서 37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만 5에서 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다며 감염 시 중증 악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소아는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요구했던 의과대 신설 문제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새 정부의 방역 방향을 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의 최대 90%를 감당했던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 방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공공병원 확충보다 민간병원의 역할 확대에 무게가 실려 있어 의료 민영화 가속화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졸속 이전을 반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 초래,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청와대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부영시라고 할 만큼 부영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수 주민의 20%가량이 이 부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는 부영 아파트의 현 상황과 대책에 대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부영 아파트의 현 상황을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천장에서 비가 내리듯 쉴 새 없이 물이 떨어집니다. 윗집 창틀 사이에 실리콘이 떨어져 틈이 생기면서 빗물이 스며들어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또 반대편 천장 벽지까지 움푹 들어가면서 또다시 누수될까 입주자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땜빵 처리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좀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원인을 잡지 않고 보수가 일어나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친구들의 집도 하자가 없는 집은 없어요. 현재 1,600여 세대 중 30%가 집 내부 하자로 민원을 접수했고 주차장과 외벽 등 실외에도 부서지거나 누수된 곳은 많습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이 옹벽도 집안이 밀리면서 옆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갈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하자 보수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업체를 구하지 못한 탓에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늘어나는 하자에 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3천만 원이 넘죠.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지만 뭐 법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그 분양가라도 자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줘야지 그 집을 사는 건데. 부영 측은 서둘러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됐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으로 지자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하자 보수에 관계된 것은 하자 보수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쌍방이 처음 동의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라.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국토부 감정평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협상을 진행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구성됐지만 하자 보수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가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여수 문수부영 1단지 조속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여수시가 정책적 실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은 오늘 임시회 개회식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부영 측에 신도심 지역인 중림과 웅천, 장성택지를 매도하지 않았다면 부영은 문수부영 1단지를 이미 재개발했을 것이라며 침체된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영 1단지의 조속한 착공과 함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한 층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여문 문화일거리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등을 활용한 야시장 운영과 버스킹 공연 등을 접목시켜 새로운 명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잇따르는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 그리고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착착 진행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막바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예년 선거에 비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호남 서진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어떤 인물과 정책으로 또 한 번 약진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느냐가 관심입니다. 지난 선거 땐 후보도 내지 못했고 마땅한 후보군 찾기에 급급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엔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서너 명이 물망에 올라 처음으로 경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역시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젊고 참신한 인재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이준석 대표가 대선 이후 감사 인사 차원에서 광주를 거듭 찾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에도 정말 광주의 젊은 세대가 열심히 활동해서 꼭 이번에 보내주신 아주 큰 성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불붙기 시작한 2030을 비롯한 청년층의 참여 열기가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수 있느냐도 관심입니다. 대선과는 선거 지형이나 구도가 다르지만 세대별, 성별 지향점이 뚜렷이 나뉘고 있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정당이 그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다가오느냐, 다양하게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난 대선 광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 격차에 따른 투표 성향이 재현될 것인가도 관심으로 꼽힙니다.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봉선동과 학동 등 재개발 지역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 평균을 2배 이상 웃도는 표를 얻었는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시장 중심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어 이런 성향이 또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성 청년의 광역 기초의원 공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민주당이 얼마나 혁신적인 공천과 새로운 인물을 내놓느냐도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남대 총장을 지낸 정병석 위원장을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재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준수 전 윤리심판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이 순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년 동안 순천에 살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미래지향적이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자신이 순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이어서 청소년 R&D 센터와 순천 역사기록관 건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쇼핑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학은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도 순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의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쉴 새 없이 고민하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열정과 능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의원은 이어서 관광 인프라 확충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 식품 전용 산업단지 개발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순천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파값이 폭락하면서 수확을 앞둔 조생종 햇 양파들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라도 건지고자 농민들은 애써 기른 양파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가 트랙터 바퀴에 힘없이 갈려나갑니다. 양파값 폭락으로 제값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원가라도 건지기 위해 출하 대신 산지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기른 양파를 직접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자식들 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이렇게 길렀습니다만은 출하를 해도 도저히 출하비가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아픕니다. 최근 저장양파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약 70% 줄어든 킬로그램당 300에서 400원 선. 코로나19로 외식과 학교 급식 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수확된 양파가 재고로 남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공판장에 나가가 보면 저장 양파가 곳곳이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 양파들 그대로 있으니까 저장 양파들은 가격도 없고 또 양도 많이 소비가 안 되고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산지 폐기도 폐기지만 농가의 산지 폐기 요청이 할당된 면적보다 더 많다 보니 남은 양파밭은 폐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양파밭 40헥타르의 산지 폐기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산지 폐기를 조속히 실시를 하고요. 필요시에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양파 사재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가 양파 농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는 이어졌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8에서 16도, 순천 6에서 17도, 광양 7에서 16도, 고흥 5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7에서 19도, 목포는 8에서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3m,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0도를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비 소식 있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제노선이 끊긴 지 이달로 만 2년째인데요.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무안공항도 국제선 재취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텅 비었습니다. 국제선 접수 데스크는 개점 휴업 상태이고 국내선만 일주일에 서너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모든 국제선이 끊겼고 김포와 제주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꽉 막혔던 무안공항 국제노선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항공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는 무안공항에서 사이판행 전세기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세관과 출입국 검사, 방역, 이른바 CIQ 준비가 안 돼
한 달 늦춘 5월에 인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공항은 2년간 이제 CIP 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들이 이제 새로, 특히 이제 검역 인력들이 새로 배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가지고 5월 달부터 열어준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판을 시작으로 다른 국내외 항공사도 지난 연말부터 준비해온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의 전세기 취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오미크론 변이처럼 국제선 재취향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은 입국대 자가격리 7일을 해야 하고 탑승률도 제한받는 등 사실상 베트남 여행 상품 판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내외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출국은 물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도 바뀔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8개국 15개 국제 노선을 띄웠던 무안국제공항. 지난 2년의 긴 암흑기를 벗어나 5월 사이판행 여객기를 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도의회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남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 보전을 위해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상담과 법률 지원을 위한 노동권익센터도 지난해 전남도지사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최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자만과 등량만 인근의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보성, 순천과 충남, 서천 등 국내 5개 지역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현재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정 확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인력 수급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봄 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인력이 46만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도내 34곳의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군부대를 비롯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일손 돕기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농번기에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중단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일시적 경력 단절 유휴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